특급 맞춰야 산다. You've lost control. Warning, you've lost control. Game over. 네, 좋은 오후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9일 288회 시간 퀴즈 특급의 김병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켈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는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전력을 쏟으라. 네, 이 하루하루를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매 시간마다 알차게 보내면 뒤돌아본 인생의 후회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알차고 즐겁게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퀴즈 특급과 함께 하시죠.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생활의 활력이 배가 된답니다. 더불어 푸짐한 상품 보너스도 있습니다. 오프닝 퀴즈죠. 네, 자, 오늘 문제 주시죠. 문제입니다. 권투 경기 중에 한 선수가 넉다운되어서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할 때 심판은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권투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넉다운이 돼서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할 때 심판은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213 지역번호 637-1596 213-637-1596으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연결합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예, 여기 다운타운이에요. 미세스 김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정답 주시죠. 케어. K요. 예, K요. 10초 이내에 못 일어나면 K요. 예.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챔피언 초대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arning. 퀴즈가 좋다. 퀴즈 특급 맞춰 산다. 예선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1부에 참여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참가번호 1번, 이광희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김기희 씨입니다. 자, 이광희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스톱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요일 이제 슬슬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좋은 연휴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이광희 씨? 예, 가족들하고 낚시를 가려고 그러면 낚시 원래 좋아하세요?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 한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하지 않나요? 네? 고기 낚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하다 이런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근데 바다 낚시는 금방금방 잡혀가지고 예. 그 회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어야죠. 그것 저도 때문에 가는데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좋은데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그 노럭에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바닷가에서 고추장 이렇게 회 고추장 탁 찍어갖고 먹는 그 맛. 네. 네. 켈리 소주가. 켈리 씨, 침 닦으세요. 자, 이 시간은 회가 아니고 퀴즈입니다. 자, 좋습니다. 김기희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가자. 네, 좋습니다. 좋은 연휴 계획 없어요. 없어요. 아유. 아이고. 장사해요. 장사하세요. 그게 남는 거죠. 뭐 연휴에 네. 놀면 뭐 합니까? 그러네요. 한 푼이라도 짭짤하게 버는 게. 글쎄요. 예. 연휴는 대목이시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요즘은요. 않아요. 예. 뭐 어쨌든 돈 소리가 찰랑찰랑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선물 소리까지 딸랑딸랑 들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씨, 스톱. 김기희 씨, 가자.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1부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두 분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선 1부 첫 번째 문제 푸르르 몸풀기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1번 텅스텐의 원소 기호, 2번 방위에서 서쪽을 가리키는 기호. 스톱! 자, 이광희 씨 정답! W입니다. W!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보기 뭐였습니까? 와트를 나타내는 기호였습니다. 네, 보기 첫 번째 텅스텐. 이 스웨덴 말로 무거운 돌이란 뜻인데요. 네. T로 시작하는 텅스텐이 왜 W라는 원소 기호가 됐을까요? 이 텅스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볼프람이라고 합니다. W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 주석 광석에 텅스턴 광석을 혼합하면은 다량의 주석이 슬래그화되어서 못 쓰게 됐기 때문에 텅스텐을 탐욕스러운 늑대에 비유를 해서 그 wolf라고 하는 그거를 wolfmite라고 했고요. 이 원소를 wolfram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따라서 이 원소 기호가 그 머리 글자인 W가 된 네, 겁니다. 무슨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힘드네요. 네. 방에서 서쪽 웨스트의 W. 네, 와트의 첫 글자 바로 W죠. 예, 세 번째 보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광희 씨께서 한 문제 앞서신 가운데 예선 1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반에 관한 정보 퀴즈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곳은 193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의 당선을 예측 또 발표한 것이 적중함으로써 일약 명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시작한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자, 스탑. 이광희 씨 맞추시면 결선 진출. 정답. 갤럽. 갤럽. 정답입니다. 갤럽 연구소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문제 계속 주시면요. 네, 그러면은 미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갤럽 연구소였습니다. 네, 1820년대부터 여론조사를 시했대요. 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과학적인 사고 없이 단순 조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1935년경에 G.H. 갤럽에 의해서 표본 조사가 시작됐고요. 그는 여러 그 새로운 표집, 즉 샘플링을 통한 여론조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에 정부, 기업, 대학, 신문사 같은 여러 곳의 요청으로 여러 형태의 여론 그리고 시장 조사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시작한 갤럽인데요. 그 후에 그의 시장 조사 방법은 매우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다른 기관의 여론 조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빛을 발한 갤럽은요, 지금까지도 미국 최고의 권위 있는 조사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한인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율 조사를 갤럽에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희 퀴즈 특급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의 그 방해 공작 때문에 이 퀴즈 특급 1위로 나오는 꼴을 못 보겠다 해서 아직까지 저기 연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하지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낭설도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광희 씨가 두 문제로 예선 통과하셨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씨.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결선 시간에도 좋은 실력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네. 결선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광희 씨는 낚시를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등산 가실 분들, 호수에 가실 분들, 뭐 라스베가스에 가실 분들 다 좋습니다. 연휴에 좋은 계획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퀴즈 듣고 맞춰 산다 예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참여해 주신 두 분 소개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이명화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박승주 씨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화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스톱이요. 스톱. 네, 스톱은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그럼 정답. 정답. 네, 좋습니다. 연휴 계획 어떤 게 있나 여쭤보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연휴는요, 저기 한국에서 동생이 왔어요. 네. 그래갖고 같이 그랜드 캐년 가기로 했거든요. 몇 번째 가시는 겁니까? 그럼 저 그랜드 캐년. 지금 첫 번째 가요. 처음 저도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온 지 지금 6개월 됐나 봐요. 네. 관광회사를 통해서 가십니까? 예, 아니면 관광. 관광회사 통해서? 예. 네. 그러면 뭐 둘째 날은 라스베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리셔야겠네. 네. 아유, 설레어라. 좋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좋은 선물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정답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박승주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굵직한 목소리의 남성분. 자,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아자요. 아자. 네. 가자. 예. 목소리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자 이러는 게. 자, 어쨌든 자 좋은 연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일하는데요. 오늘 참가번호 2번들은 다 일을 하세요. 그러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연휴에? 자영업 하는데요. 그러세요. 뭐 이쪽도 딸랑 소리, 돈 소리 들리는 거네요. 뭐 좋습니다. 네. 자,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화 씨, 정답. 박승주 씨, 아자.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2부 첫 번째 문제 5곡의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5곡의
첫 번째 곡입니다. 비스켓. 비스켓. 두 번째 곡입니다. 군냉평상. 어려운 얘기네요. 군맹평상. 세 번째 곡입니다. 하루 3시간 잠을 잔답니다. 하루 3시간 잠을 잔답니다. 네 번째 곡입니다. 네 번째 곡에는 저희가 간만에 이 소리로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자. 자, 대단한 방송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자, 가자. 백승주 씨 정답. 코끼리. 코끼리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곡에는 뭐였습니까? 코끼리 아저씨는 고가손이래.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곡에부터 비스켓, 코끼리 비스켓이란 말이 있죠. 네. 간에 기별이 안 간다는 뜻인데, 하지만 이 코끼리는 비스켓뿐만 아니라 콩도 잘 먹는다 그래요. 아주 섬세한 구석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네, 두 번째 곡의 이 사자성어죠. 군맹평상은요.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물을 볼 때 작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성 사자성어입니다. 네, 하루 3시간 덩치가 큰 코끼리가 예상을 깨고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잔다고 하죠. 네. 이 고양이나 고릴라 같은 동물은 하루에 14시간을 잔다는데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수면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이 동물원 가서 코끼리를 봤는데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코끼리도 큰데요. 네. 이렇게 다리 4개인데 네. 갑자기 다리가 네. 이렇게 그 사이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 봤더니 어. 화장실 가는 거예요. 네. 방송심의위원회에 물어보고 아니 어릴 때 봤으니까 네. 그게 아직까지 안 잊혀져요. 만약에 잘못된 표현이면 저희가 내일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승주 씨가 한 문제 앞서신 가운데 예선 2부 두 번째 문제 오늘의 역사 문제로 넘어가죠. 1876년 오늘 황해도 해주에서는 한민족의 큰 별인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이분. 윤봉길 등과 함께 이 애국 청년 조직을 결성해서 일본 요인을 암살하는 등 대독립 투쟁에 앞장을 섰고 또 해방 후에는 민족 국가 앉아. 건설을 앉아! 박승주 씨 맞히시면 결선 진출 정답! 이봉길. 누구요? 이봉길이요. 이봉길 아니고요. 자, 문제 계속 주시죠. 국가 건설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제창한 인물이었지만은 안두희의 총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수위에 꼽히는 그는 누구일까요? 기회는 이명화 씨께 있습니다. 이명화 씨 구호해 주시고요. 정답. 정답! 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5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윤봉길은 아니죠? 2 1 윤봉길. 가자. 자, 박승주 가자. 씨께 다시 기회 넘습니다. 정답. 김구. 김구 선생. 정답입니다. 김구 선생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김구 선생. 아, 오늘 탄생하신 날이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과 또 주석을 지낸 민족의 큰 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해방 후에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서 아주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제청했죠.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정치회담을 열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즈음에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했고요. 네, 하지만 권력 암투의 희생물로 사라진 김구 선생인데요. 정확한 날짜를 보니까 1949년 6월 26일 경고장에서 이 육군 포병 소위 얼마 전에 사망을 한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현재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 이 김구 선생이 안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 1962년입니다.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주서됐고요. 또 저서로는 백범일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승주 씨께서 결선 진출하셨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그 예선 1부에서 올라오신 분이 일하신다는 김기희 씨를 꺾고 놀러 가시는 이광희 씨가 올라오셨거든요. 예선 2부에서 놀러 가시는 이명화 씨를 꺾고 우리 일하시는 박승주 씨가 올라오셨으니까 이 연휴에 일하시는 모든 분을 대표해서 결선 시간에 잘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네. 놀러 가시는 분 대표로 이광희 씨, 그리고 일하시는 분 대표로 박승주 씨의 대결을 잠시 후에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듣고 맞춰야 산다 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가시는 분들의 대표 이광희 씨대 그리고 연휴에 일하시는 분들의 대표 우리 박승주 씨의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아, 손에 땀을 쥐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캐리 씨는 심적으로 어느 분을 지지하십니까? 제가 일할 거니까 놀러 가는 분. 일할 거니까 놀러 가는 분. 이광희 씨 부러우니까. 응원하신다. 예. 예. 저는 노니까 우리 일하시는 박승주 씨께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판결은 공정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퀴즈 듣고 맞춰야 산다 결선 두 분께서는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단 한 번의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스에 성공하시면 두 문제 맞추신 걸로 해드리고요. 찬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찬스는 문제 시작 전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운명의 한판 승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1부에서 올라오신 이광희 씨 그리고 예선 2부에서 올라오신 박승주 씨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진 두 분의 대결, 멋진 남성분들의 대결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광희 씨, 스탑. 박승주 씨, 가자.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안 지났고 이제 결선이죠. 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스피드 OS 퀴즈. 스피드 OX 퀴즈는 짧은 정의를 듣고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호를 먼저 외치시는 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구호 빨리 외치시고 정답 말씀하셨는데 틀리면 상대편이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덤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선 문제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정의를 들으시고 맞으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쳐주십시오. 1나노미터란 100만 분의 1미터를 의미한다. 어려운 문제네요. 자, 가자 두 분 비슷하셨는데 박승주 씨가 발랐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오.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광희 씨가 한 문제 앞서가시게 됐습니다. 자, X가 정답이었습니다. 머리 복잡한 단위가 나왔는데 1나노미터 어느 정도의 수치죠? 100만 분의 1미터가 아니고요. 1억만 분의 1미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그게 계산이 바로 되시네요. 그럼요. 예전에 이 밀리미크론이라고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전에는 미크론인 10의 그 마이너스 6승 미터와 또 밀리인 10의 마이너스 3미터를 합쳐서 밀리미크론이라고 했지만요. 현재는 그냥 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1나노미터로 사용합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작은 입자를 가진 기능성 화장품까지 계속 출시되고 있다죠. 화장품까지 관심을 가지시다니. 맞습니다. 이 피부 속의 침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노 화장품이라고 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죠. 네, 뭐 제 피부 표면을 보시고 화장품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이 되겠습니다. 백옥 같으신데요. 백옥? 네. 요즘 백옥은 울퉁불퉁합니까? 미인도요, 이젠 과학의 손에 달려 있군요. 네. 이 자연미인이란 말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광희 씨가 한 문제 앞서시게 되겠죠? 네. 우리 박승주 씨는 조금 어려웠는데 결선 두 번째 문제에서 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2 월드컵 비하인드 스토리. 어렵게 오른 8강전. 하지만 이건 운명이었고 실력이었다. 한 게임 한 게임 치를 때마다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는 국민들. 하지만 모두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으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 들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8강입니다. 감격에 차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군요. 꿈에서조차 불러보지 못한 월드컵 8강 경기라.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신문 바입니다. 자, 이 태극 전사들 말이에요. 이 4강 진입을 위한 최대 관문이에요. 이 4강에 오른 독일도 말이죠. 이 스페인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말이죠. 이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틴 게만 승산이 있다고 보이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 15분 한국 선수에게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말이죠. 이 막 맷돌을 갈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이 손잡이는 우리가 준 영상이네요. 네, 말씀하신 순간 위험합니다. 스페인 우리 진영까지 밀고 들어오네요. 이 우리 동네 어기까지 왔지만 말이죠. 이 홍명보 한없게 하죠. 네, 하지만 계속되는 스페인의 공격. 이훈재 선수 무척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반전 1분 남겨놓고 우와, 이거 참 어쩜 이렇게 쉬운 듯 골을 차는 걸까요?
이 문전 쪽으로 펀칭. 이 문제 또 하나 막았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이 복잡한 장터에 배달가는 자전거건 같아요. 이 스물스물 가는데 말이죠. 휘지고 가요 스페인 선수들. 네, 팽팽한 실력으로 맞서는 두 팀 그리고 계속되는 연장전. 아차 싶었는데 스페인 옵사이드네요. 저게 뭡니까? 저건 대장감이에요. 이 심판에게 말이죠. 이 스페인 감독 야유를 보내네요. 네, 지금 저럴 경우에 자칫하면 징계감이죠. 그럼요. 이 어린이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가 풀리지 않은 듯 스페인 선수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호아킨 선수 좀 보세요. 아주 주심에게까지 화를 내는데 말이죠. 저렇게 말이죠. 주심에게 화내면 되겠어요? 이 화내라고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연장전 방금 끝났습니다. 골이 안 터졌네요. 그럼 승부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이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신에게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상님들께 기도를 팍팍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연장전도 힘들지만 승부차긴 이 수능 시험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부담도 크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전국의 장인어른들 말이에요. 이 축구 선수를 사위로 맞이하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 어떤 고시에 비교하려고요. 네, 승부차기에서 사위감까지 비약하고 있는 신문바 의원. 흥분이 최고조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홍명보 골 넣으면 우리 승리하게 됩니다. 4강이 눈앞에 보입니다. 홍명보 골이 4강! 네 가자. 이 히로시마 요코하만 가요. 이 도쿠시마 후지마. 아무렴 어떻습니까? 네, 홍명보 모습 지금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밝게 웃고 있는 홍명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홍명보 축복이 있으라. 네, 히딩크 감독 얼굴도 대단합니다. 오늘도 역시 스페인의 몸통 공격하는 업버컷을 하는 히딩크네요. 네, 히딩크 엄지손가락 펴 보이는군요. 엄지손가락. 이제 엄지손가락 한번. 이 유난히 큰 히딩크의 엄지손가락. 이 서귀포에서 지어봤는데 말이죠. 이 jet손이 감춰져서 도저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감격은 한반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2002 월드컵 비하인드 스토리 내일 계속됩니다. 결선 문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스포츠 퀴즈로 드리죠. 다음 보기 가운데 미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만으로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잘 듣고 골라주십시오. 보기 1번 LPGA 챔피언십 뒤모리의 클래식. 보기 2번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아자 박승주 씨. 자, 서력을 하시고 동점이 되실 수 있을지. 정답 2번 2번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아니고요. 자, 기회는 이광희 씨께 넘어간 가운데 나머지 보기 주시죠. 보기 3번 마스터스 나비스코 다이나쇼. 보기 4번 PGA 챔피언십 US 오픈. 자, 보기 다 드렸습니다. 이광희 씨 구호 외쳐주시고요. 스톱. 1번 3번 4번 남았습니다. 정답 그 문제 좀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겠습니까?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만으로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LPGA 챔피언십 듀모리의 클래식, 3번 마스터스, 그리고 나비스코 다이나쇼, 그리고 네 번째 PGA 챔피언십 US 오픈. 1, 3, 4번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LPGA 챔피언십과 듀모리의 클래식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잘 맞춰주셔서 두 문제로 앞서가시는 우리 이광희 씨. 네, 이 LPGA 즉 미 여자 프로골프의 4대 메이저 대회는요. 네, 말씀해 주시죠. 나비스코 다이나쇼, 또 LPGA 챔피언십, US 오픈, 그리고 디모리의 클래식 이렇게 4경기입니다. 그럼 남자 4대 메이저는요? 마스터스가 있고요.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 이렇게 4개입니다. 네, 사실 이 그 박세리가 그 US 여자 오픈에 우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이광희 씨 두 문제 앞서신 가운데 결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들의 주옥 같은 명언도 듣고 퀴즈 오픈은 삐리리 퀴즈로 드립니다. 문장을 잘 들으시고 삐리릭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십시오. 1번 삐리릭은 외부로부터 사회에 가해진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세워진 평형이다. 스페인의 철학자인 제이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말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이름에 진짜 어려운 명언이네요. 보기 2번 낡은 삐리릭은 변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변한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 얘기했습니다. 보기 3번 삐리릭만이 진정 자유를 만들어낸다. 무삐리릭은 예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작가인 페기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보기 4번. 삐리릭은 하루에 으뜸 가는 법률이다. 영국의 시인인 A. 포프가 얘기했습니다. 아, 감이 안 오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보기 드리죠. 1번 조직, 2번 문화, 3번 질서, 4번 강압. 두 분 조용하신 가운데 자 스탑. 이광희 씨가 발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질서. 정답입니다. 세 문제 차이로 벌어지네요. 네. 질서가 정답이었습니다. 예, 질서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가해진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세워진 평형이다. 낡은 질서는 변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변한다. 질서만이 진정 자유를 만들어낸다. 무질서는 예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서는 하루에 으뜸 가는 법니다. 질서에 관한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광희 씨가 세 문제로 앞서가시네요. 네. 자, 박승주 씨 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결선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어느 강에 대한 설명일까요? 중국의 티벳에서 발원해서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해 흐르는 이 강은 총 길이가 약 4,400km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인데요. 수자원 이용 문제를 놓고 해마다 인접 국가들 간의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아자, 박승주 씨 정답. 양자강. 양자강 아니고요. 자, 문제 다 나왔습니까? 네, 강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주시죠. 1번 겐지즈강, 2번 황하강, 3번 메콩강, 4번 인더스강. 기회는 이광희 씨께 넘어갑니다. 이광희 씨 고해 쳐 주시고요. 스톱. 정답을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요. 메콩강이 3번이죠. 자, 메콩강 3번 정답이 맞는다면 오늘 이광희 씨 우승이 확정지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광희 씨가 말하신 메콩강이 정답일 수 있을지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씨 네. 상품에 낚싯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입니다. 자, 정답.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해 흐르는 이 강이 메콩강이다. 정답 알아봅니다. 정답. 자, 메콩강까지 알아본 오늘의 퀴즈 끝마쳐 산다 결선 우승 승자 이광희 씨입니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지 가시는 발걸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아주 가볍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날까지 더듬으시는 이광희 씨. 좋습니다. 자,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그리고 좋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퀴즈급 다시 돌아왔습니다. 통계 퀴즈. 네,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돌발 퀴즈 오늘 시간 남기 때문에 또 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퀴즈로 드릴 텐데요. 문제 주시죠. 지금도 이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들. 범죄 발생이 많아지면은 교도소로 직행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면 어느 나라의 재소자가 가장 많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소자율을 보인 나라는 어디일까? 오호. 그 결과 이 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정답 주세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미국이 재소자율이 제일 많다고요? 미국! 정답입니다. 미국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와우. 미국은 10만 명당 재소자 690명으로요.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정답 잘 맞춰주신 분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LA 사는 이주환인데요. 아, 그렇군요.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적은 없죠? 아이 아니, 너무 잘 맞추셔서 혹시 무슨 질문이 그래요? 뭐 갔다 오실 계획이라도 있는지. 자, 어쨌든 뭐
어쨌든 상품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농담이었어요. 예. 네.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그리고 벨로루시 순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 내용은요. 영국의 한 국제감옥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미국의 감옥에는 현재 약 200만 명이 갇혀 있고요. 450만 명이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고 하네요. 네, 전과자 수만 해도 약 300만 명이고요. 성인 인구의 7%, 그러니까 남자의 12%인 1,300여만 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흑인 남자의 경우는 5명 중 1명꼴로 복역 전력이 있다는 그런 통계도 되네요. 그만큼 이 미국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출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범들이 계속적인 범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에 온 또 많은 사람들. 반면에 재소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미국. 야, 이게 정말 두 얼굴의 나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책임지는 방송 친절한 방송 애프터 서비스. 때는 1932년 아이오와주. 이 공화당색이 강한 아이오와주에선 선거가 한창이었다. 아, 갤러봐. 어떻게 이 애미가 당선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니? 두고 보세요, 어머니. 자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여자인데다가 민주당계인데 어떻게 내무장관이 되겠어? 네, 그러나 결과는 갤럽의 어머니가 승리를 했죠. 이것이 바로 최초 갤럽의 여론조사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갤럽은요, 신문기사에 대한 독자의 주목률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적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시작된 연구소가 바로 갤럽 연구소입니다. 필연은 우연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필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 시간 만들어주신 분도 아울러 소개해드립니다. 프로듀서 이덕환, 불구성의 강은진, 그리고 진행의 김병규. 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